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학주입니다. 저는 그 메탄올을 제조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관련된 현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술 쪽이다 보니까 다소 좀 주제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메탄올 제조 기술하고 시장 동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말씀이 나눠졌지만은 메탄올을 만드는 방식은 대부분 피드스탁의 종류와 그것들을 전환시키는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만들 수 있는 연료는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리뉴어블 내추럴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바이오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혐기소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 혐기소화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바이오 가스라는 메탄하고 CO2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가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리뉴어블 내추럴 가스라고 하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전환됐을 때 이제 바이오 메탄올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를 이용해서 포집된 CO2를 전환시켜서 만드는 거가 이 메탄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메탄올 합성 기술은 기존에 이런 피드스탁들이 나오면은 이 피드스탁을 합성가스라는 어떤 중간체 가스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가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기술을 갖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밍이라는 공정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가스에서 가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걸 리포밍이라고 부르고요.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은 고체이다 보니까 고체를 합성가스인 가스로 만드는 것에서 그걸 이제 보통 가스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가스파이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가스화를 거치거나 아니면 리포밍 반응을 거쳐서 싱가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 싱가스를 이제 메탄올 합성 반응기, 보통 이제 컨버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메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메탄올을 우리 수소, 브라운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부르듯이 브라운 메탄올, 그레이 메탄올, 블루 메탄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본 인텐시티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탄소 배출이 덜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데, 탄소 배출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이 리포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리포밍 반응이 대부분 이제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열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일부의 연료를 이제 태웁니다. 그래서 석탄도 태우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도 태워서 열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가스화 같은 경우는 반응기 내부의 가스화기의 온도가 한 12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당연히 CO2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리포밍도 이제 흡열 반응이다 보고 스팀 메탄 리포밍 같은 경우는 보통 반응 온도가 800도에서 90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에너지를 천연가스를 태워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CO2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리포밍 하는 과정, 가스화하는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카본 풋프린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뉴어블 내추럴 가스하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식물 자체가 다시 배출한 CO2를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카본 풋프린트 측면에서는 뉴트럴한 연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뿐이고요. 실제 싱가스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가시피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천연가스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리포밍을 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CO2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단지 연료가 뉴트럴한 연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바이오 그린 메탄이라고 이제 부를 뿐이죠.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캐파를 이렇게 보시면은 석탄을 이용해서 메탄올을 만드는 공정은 중국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대략적으로 약 한 3,500만 톤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천연가스 베이스가 한 5,500만 톤, 합해서 한 9천만 톤 정도가 2021년 기준으로 생산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린 메탄올에 해당하는 쪽은 30만 톤 이하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메탄올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이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피드스탁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싱가스를 만들고
그게 리포밍이 됐던 가스화가 됐던지 간에요. 그다음에 이제 메탄올을 만들게 되는 합성 반응 장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아이소소머라는 반응기하고 에디아베틱에서 조건에서 운영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반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탄올은 이제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물도 생성이 되고요, 일부 뭐 가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 정제를 시켜서 메탄올을 이제 농축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2단 또는 3단 원하는 메탄올의 순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될 텐데 연료급의 메탄올을 만들기 위해서는 1단 내지 2단 정도의 컬럼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케미컬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고농도의 정제로 된 그런 메탄올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2단 또는 3단의 분리 공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싱가스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기술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석탄이 됐던 바이오매스가 됐던 걔는 이제 CH5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산소하고 스팀을 이제 같이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소는 연료를 일부 태우기 위해서 이제 열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는 산소도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부분산화 반응이 일어나가서 합성가스인 CO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산소가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팀 리포밍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같이 집어넣기도 되고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있는 소소 소스와 여기 수소 소스로부터 수소가 이제 제조되는 그런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 가스화기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고체 물질들은 일단은 잘 그라인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입자로 분쇄를 하고 그거를 이제 물과 섞어서 이렇게 분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스화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식 가스화기가 있고요, 습식 가스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은 그 고체를 그냥 집어넣는 경우고요. 습식은 이제 물이랑 같이 섞어서 슬러리 형태로 이제 분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스화기 상단에 이제 버너가 설치되어 있고 이 버너로부터 연료가 분사되고 이 안에서 일부 이제 그 가시피케이션 리액션이 일어나고 석탄같이럼 이제 슬래그 형태로 회 성분들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화되어 있는 가스는 상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파티클들을 제거해주고 뭐 석탄 같은 경우는 뭐 수은이나 뭐 황 성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 클린업을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 머티리얼을 잡고 그다음에 수은 잡고 황화수소 성분들, 황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일부 이제 CO2도 여기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CO2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CO2도 또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가스 클린업 공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합성가스가 나오면 그 합성가스를 이제 메탄올 플랜트에다가 집어넣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내추럴 가스 리포밍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게 스팀 리포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팀 리포밍 같은 경우는 물하고 메탄을 같이 스팀하고 공급을 해줘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서 CO하고 수소를 만들게 되겠고요. 메탄올 합성 반응 뒤에 가서 양론식이 나오겠지만은 CO하고 수소가 1대2 조건이 양론비여서 스팀 리포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가 조금 더 과량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파셜 옥시데이션 부분산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산소랑 같이 반응을 시켜서 부분산화를 시켜서 CO하고 수소를 그렇게 만드는 반응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리포밍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은 공급해 줘야 되고 여기는 열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걸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은 열을 공급하지 않고도 우리가 리포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게 오토서멀 리포밍이라는 ATR 반응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산소하고 스팀을 같이 집어넣고 여기서 보시는 이 메탄 스팀 리포밍하고 이쪽에 이제 파셜 옥시데이션 반응을 동시에 같이 일으켜서 자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을 공급하면서 반응이 진행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밍 기술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메탄올 합성 반응은 싱가스로부터 가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2로부터 가는 두 개의 반응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반응 모두 다 발열 반응이고요. 이거와 같이 이제 워터가스 십 리액션이라는 그런 반응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CO가 스팀하고 반응을 해서 CO2하고 수소가 나오는 이런 반응이 같이 경쟁적으로 일어나서 통상적으로 메탄올 합성 반응기 내에서는 이 세 가지 반응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도적으로 이쪽 위쪽 반응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세션에서 아마 요 CO2 하이드로지네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최초로 이제 1920년대 초반에 바스프에서 고온 메탄올 합성 반응 공정이 개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00기압의 아주 높은 압력과 350도에서 450도씨의 고온 조건에서 이제 징크하고 카파 계열의 크롬 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그 출발점이었고요. 이게 이제 워낙 고온 고압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온 조건으로 만들 수 없겠느냐 해서 영국의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라는 그 ICI라는 회사에서 1960년대 초에 이 저온 메탄올 공정이 이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960년대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메탄올 공정은 다 이 저온 메탄올 공정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후에 말씀드린 모든 공정은 다 이 ICI사에서 만든 그 촉매와 공정들을 대부분 응용하는 그런 그런 공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ICI사라는 거는 이제 사명이 변경되고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존슨 메시라는 그런 그룹의 이름으로 변경돼서 사명이 변경되어졌습니다. 후에 이제 그런 업체명들이 나올 텐데 그 존슨 메시라는 게 영국의 ICI 사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회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메탄올 합성 반응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이 얘는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탄올 합성 반응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지 못하면은 안에 국부적으로 온도가 막 400도, 50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카파 촉매라는 것들이 서로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신터링이라고 부르는데 입자들끼리 서로 뭉쳐서 더 큰 파티클을 만들면서 촉매가 이제 활성을 잃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오퍼레이션을 이걸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때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열을 어떻게 제거하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아이소소멀 리액터라는 반응기 한 종류와 그 다음에 아디아베틱 조건에서 운영되는 이런 ICI 사이의 기술로 이렇게 대표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 ICI사에서 만든 이 아디아베틱 그 리액터의 개념은 촉매층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놓고요. 이 촉매층 위에다가 이제 가스를 디스트리뷰션하는 이런 장치를 놔서 기체가 반응물이 이 캐탈리스트 베드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 찬 기체를 분사시킴으로써 열을 뺏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이 디스트리뷰터를 어떻게 설계를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를 잘못 설계를 해서 가스가 반응기 내에 균일하게 분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국부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촉매가 비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아이소서멀 리액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쉘 앤 튜브 타입의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튜브 안에다가 촉매층을 고정시켜 놓고요. 바깥으로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걔를 이제 데펴서 스팀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열을 뺏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 두 개의 반응기고요. 그걸 이제 오퍼레이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평형에 제한을 걸려 있다 보니까 이 평형을 가급적이면 높은 전환율을 운전하기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스텝 리액션을 통해서 이제 맥시멈 컨버전을 저희가 전환율을 도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에디아베틱 퀸치 타입은 ICI사 지금 현재 존슨 메시가 이제 사명을 그렇게 바뀌었고요. 이게 전 세계 마켓의 60%를 이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그 장치가 간단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운전하기가 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디스트리뷰터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촉매가 쉽게 비활성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두 공정 모두 공통적으로 IC 사이의 촉매를 씁니다. 카파 징크 옥사이드 알루미나 촉매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맥시멈 규모는 하루에 3,000톤 정도의 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반응기까지 얘는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르기사는 이제 이게 에어 리퀴드의 인수가 됐는데 걔 같은 경우는 맥스 한 5,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타입의 이제 그 반응기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뭐 할도톱소, 켈로그 브라운, 토요 엔지니어링 뭐 이런 업체들이 이와 유사한 그런 반응기를 갖고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그 반응기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할 거냐의 타입에 따라서 라이센싱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탄올 합성 반응은 앞에 싱가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메탄올, 뭐 디스틸레이션은 어차피 간단한 거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싱가스를 만드는 제조 공정을 라이센스를 받을 거냐, 그거 하고, 그리고 메탄올 반응기는 어떤 타입의 메탄올 반응기를 쓸 거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촉매는 어디 걸 쓸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라이센서들이 조합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제 컨소시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메탄올 플랜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이거 석탄이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ASU 공정이 있어서요, 공기로부터 이제 산소를 분리해냅니다. 극저온 시스템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O2와 N2를 분리해내서 이 O2를 가시파이어에다가 공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콜이나 아니면 바이오매스 또는 펫콕 같은 거를 스팀이랑 같이 섞어서 가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물은 슬래그 형태, 애쉬 형태로 떨어지고 설퍼도 이제 제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합성가스가 생기는데 가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일단 수소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석탄에는 적기 때문에 생성되는 합성가스 내에 수소 레이쇼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합성하기에는 수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컨디셔닝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앞서 설명드린 워터가스십 리액션이고요. 그걸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가스 클린업을 해서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해주고 최종적으로 수소하고 COAB가 맞춰진 합성가스를 메탄올 합성 반응기에 도입을 해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메탄올을 다시 디스틸레이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탄올을 얻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추럴 가스의 기반이 천연가스 기반인데 첫 번째 보시는 거가 이제 전형적인 컨벤셔널한 SMR입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한 SMR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추럴 가스 중에 뭐 황성분 제거해줘서 정제를 하고요. 그 연료 일부분을 이제 태워서 리포밍하는 열을 공급해주고요. 이때 이제 스팀을 같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제 수소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R 경우는 수소가 조금 더 과량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메탄올 컨버터에 넣기 위해서는 수소를 빼주던가 아니면은 CO2를 좀 일부 넣어줘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셔닝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압축 시스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메탄올 컨버터에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틸레이션을 거쳐서 이제 메탄올을 얻게 되는 경우고요. 싱글 타입의 이제 오토서멀 리액터는 아까 자열 계질 반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열을 가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만 공급해주고 연료는 태울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스팀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오토서멀 리포밍을 해주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요 후단 공정이 이렇게 줘서 가게 됩니다. 오토서멀 리포밍일 때는 수소가 조금 모자르면 보충을 하고요. 아니면은 CO2를 여기서 일부 연소가 되기 때문에 CO2를 빼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이제 라이센서들이 확보하고 있는 앞에 이 리포밍 기술이 어떤 거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후단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그 리포밍 기술들의 라이센싱을 이제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조합들이 달라질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컴바인드 리포머라고 그래갖고 앞에다가는 그냥 전형적인 SMR을 놓고 2단으로 또한 오토서멀을 놓는 그런 공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서멀을 뒤에 놓고 열교환기를 거쳐서 다시 여기서의 필요한 열을 오토서멀 리포머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가스 히티드 리포밍이라는 그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포밍 기술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돼서 메탄올을 제조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메탄올이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생산이 되고 또 누가 이걸 만들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2021년 데이터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까 한 9천만 톤의 메탄올이 생산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산된 메탄올이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메탄올 양의 한 50%가 전통적인 이 케미컬들을 생산하는 그런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포르말데하이드고요. 그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트래디셔널 그런 벌크 케미컬들을 만드는 데 쓰고 있는데요. 그게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르말데하이드는 건설 자재에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서 우리 뭐 새집 증후군 할 때 이제 나오는 물질이 포르말데하이드고요. 아세틱 애시드는 아세트산 여러 가지 이제 뭐그 제지 공정이나 아니면 페인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 만드는데 이렇게 쓰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알코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페인트 솔벤트로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페인트를 벗겨내는 물질들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야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연료로 쓰게 되는 거고, MTBE라는 물질은 이제 그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메탄올로부터 원료 물질로 사용돼서 합성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만큼의 분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접적인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탄올. 그래서 메탄올은 이제 가솔린하고 이 혼합력이 좋아서 가솔린하고 일부 블렌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차 연료로는. 그래서 뭐 유럽이나 또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올을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메탄올을 만들어서 뭐 한 5%에서 10%까지는 메탄올하고 섞어서 씁니다. 가솔린하고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DM이라는 또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두 분자에서 탈수 반응을 일으키면은 거기서 이제 DM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 DM이라는 물질이 이제 뭐 가정용 연료, LPG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료로 많이 썼던 물질인데요. 그런 연료를 보급하는데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연료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DM을 합성하는 쪽에서도 이만큼을 지금 쓰고 있고요. 전 세션에서도 나왔던 바이오디젤, 유지랑 메탄올하고 반응을 시켜서 바이오디젤을 만들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을 만들 때 메탄올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메탄올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요 MTO에 대한 공정이 이제 요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TO라는 거는 메탄올에서 이제 올레핀을 갈 수 있는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 투 가솔린이라는 공정도 있습니다. MTG.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메탄올을 DME를 거쳐서 걔를 이제 더 사슬을 키우면은 C2나 C3 성분, 나아가서는 C5까지도 이제 더 이상 되는 물질들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석유 가격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 에틸렌이나 프로피렌을 납사를 크래킹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피드스타로부터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메탄올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로부터 올레핀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석유화학 원료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약 8,800만 톤 정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의 한 절반 정도가 전통적인 그 케미컬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메탄올 투 올레핀 시장 이렇게 보급될 수 있고, 이 시장이 지금 한 3% 연간의 속도로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향후 이제 그 5년 이내에 이 메탄올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선박 쪽에서 메탄올을 연료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메탄올 시장도 점점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거가 대부분의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올을 만드는 글로벌 프로듀서들을 보면은 뭐 대중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엑스라는 이런 회사가 전 세계 메탄올 생산량의 한 13%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유럽, 사우디, 뭐 일본, 뭐 중국, 이란, 독일, 뭐 아주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메탄올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요. 이거를 지역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37%를 만들고요, 아시아에서 40%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메탄올의 약 77%를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메탄올 시장이 일단 많고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기술이 전부 다 그레이 메탄올에 해당이 되겠지만 뭐 브라운 메탄올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뭐 미들이스트 정도가 한 8%, 나머지 있는 국가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이 되겠고요. 이 메탄엑스라는 이런 큰 메가 메탄올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에 한 11개 정도의 플랜트를 가지고 있고요. 생산량은 한 930만 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뉴질랜드, 남미, 미국, 그다음에 중동 이런 나라에서 골고루 메탄올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메탄올 라이센서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메탄올 합성 기술 반응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라이센서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슨 메시하고 이 루르 기사가 대부분의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전체 세계의 메탄올 플랜트의 상당 부분을 이 두 업체가 이제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또 받아서 뭐 다른 나머지 업체들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라이센싱을 확보해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없는 것들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조인트를 벤처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의 라이센서들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존슨 메시를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할도톱소 또는 미쯔비시 가스케미컬처럼 독자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중국 쪽에 진출돼 있는 그 콜 베이스, 석탄 베이스의 그런 라이센서들인데 전통적인 그 뭐 할도톱소 옛날부터 이제 가스화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라이센스를 이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탄올 가격인데요. 뭐 오전에도 뭐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메탄올 가격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 그레이 메탄올의 경우는 한 350불에서 450불 사이, 뭐 400불 평균 잡아서 이렇게 생산되는 게 단가고요. 나머지 이제 공정에 따라서 거기다가 카본 캡처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 메탄올 경우는 이렇게 한 800불에서 1600불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메탄올 생산 단가보다 최소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는 비싼 그런 가격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거를 에어에서 다이렉트 캡처하게 되면은 뭐 비용이 더 상승하니까 이거는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한 일이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린 바이오 메탄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경쟁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만한 그런 프로세스인데 문제는 피드스탁을 어떻게 값싼 원료 바이오매스를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저희 같은 출연 연구 기관들은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 단가를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이메탄올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생산 공정의 60%가 수소를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다. 수전의 그 기기하고 거기에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비용, 그게 전체 60%고요. 그 다음에 그 CO2하고 생산된 수소를 다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압축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또 나머지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전의 시스템을 어떻게 고압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메탄올을 보다 조금 더 온화한 조건에서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데 저희 연구소는 이제 그 CO2를 흡수를 해서 포집을 한 그 흡수되어 있는 CO2를 탈거를 시키지 않고 바로 흡수된 상태에서 전환을 하는 그걸 저온 조건에서 110도 정도에서 지금 전환을 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면은 여기 보시는 이 메탄올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메탄올 가격은 이렇습니다. 아마 뭐 이 메탄올 관련해서는 그 다음 세션에서 더 충분한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물론 이제 DAC 공정을 통해서 포집을 한 그런 배기가스를 활용해야 이게 시시운데 사실은 이제 이메탄올하고 카본 풀프린트가 넷제로인 거냐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메탄이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포집됐던 CO2를 쓰니까 넷제로의 연료가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랑은 또 좀 다른 얘기여서 제 생각에는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LCA 사이클 상에서 기존 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면은 향후에는 아마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꼭 100%가 넷제로가 아니어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게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답인데요. 탄소세가 앞서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탄소세를 걷거나 아니면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선박에다가 부가를 돈을 이제 걷어서 다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들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DAC 기술을 이용한 이메탈 생산 관련 동향은 지금 산업부나 과기부에서 우리나라도 요 주제를 갖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연구 단계를 시작해서 R&D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요. 아직은 지금 이거를 전망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한 10년 정도는 지나면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인 것 같습니다. 또 있네. 국내 정유회사는 아마 메탄올을 생산하는 데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캐파를 늘려서 굉장히 크게 생산해야 되는데 기존 정유회사가 이 메탄올이 비교적 그렇게 벌크 케미칼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유회사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메탄올을 제조해서 국내에 공급 가능한 그런 기술들은 조금 더 작은 업체 규모에서 만드는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 발표에서 이제 아마 좀 집중적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서 아마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양과 시기도 제가 답변 드린 것보다는 다음 발표자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